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it's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2일 수요일에 와 있습니다. 워싱턴 소리 존김 TV 시사 프로그램 이 시간 진행의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또한 워싱턴 소리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기상대 예보입니다. 워싱턴 DC에 자리 잡고 있는 백악관에서 불과 27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한인타운이 밀집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난데리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버커 스프링필드 이곳의 날씨를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의 날씨는 아침 42도, 오후 64도가 되겠으며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내일은 목요일 아침 최저 38도, 낮 최고 63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과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역시 이곳 미국의 소식부터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면서 우리가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이날 백악관의 로즈 가든에서 열렸던 오찬 행사에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럽과도 훌륭한 협상을 이뤄냈다면서 관세가 없었다면 그러한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고율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 주석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와 공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으며 시 주석 또한 중국을 위해서 좋은 합의를 원할 것이라면서 다만 그 합의는 반드시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훌륭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는 관세는 국가 안보이자 국부라며 우리 미국은 관세를 통해서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과거 우리로부터 뺏어가던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한국에 대해서 일gor하고 나섰습니다. 즉 관세로 인해서 한국과의 협상이 잘 됐다고 이틀 연속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요구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라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 한 번에
즉불로 줄 수가 없다. 분납으로 하자. 그것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주겠다고 해서 한미 협상은 아직까지 교착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린 한국에 대해서 얘기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 대미 투자로 3,500억 달러를 캐시로 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신의 정치적인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서둘러서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길에 다시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5대 총수들이 총 미국을 방문해서 골프 회동을 가졌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돕기 위해서 며칠 전에 방미해서 골프 회동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재 고국으로 가볼까요? 우리를 낳게 해준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 고국 소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정감사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제1부속실 실장인 김현지 씨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라. 야당의 공세가 연일 퍼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정감사의 불출석 문제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지 씨에 대한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혹 투성이에 베일에 쌓여있는 김현지 씨의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는 30년간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뒷말이 많죠. 이러쿵 저러쿵 말도 안 되는 또한 말도 되는 이러한 루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총무비서관으로 있었고 총무비서관은 모든 회계 담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살림을 맡아왔던 김현지 씨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서 모든 상황을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뒤가 대단히 풀렸겠지요. 네. 국정감사에 출두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말에 씨앗이 되고 씨앗이 또 알을 까고 알은 또 씨앗이 되고 해서 이것이 김현지 씨에 대한 말들이 좀 수그러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김현지 씨에 대한 수많은 야당의 질문 공세를 감당하기가 버겁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 속에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민들 그리고 야당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김현지 씨에 대해서 계속 관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제1부속실의 실장 김현지 씨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야당의 질풍 같은 그런 공세 질문에 대하게 되면은 이분이 또 실수를 많이 한대요. 말을 하다 보면 흥분을 잘하고 실수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의혹들이 탁 터져 나오다 보면 이게 메가톤급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급구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김혜경,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많은 것이 탈이라는 겁니다. 온갖 수많은 것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5개월 정도도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김현지 씨의 어떠한 의혹들 또한 선거 개입이라든가 또 국정에 개입한 정황 또 인사까지도 개입한 정황들이 지금 약간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야당 공세의 질문에 답을 하다가 실수라도 저지르면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치적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 사건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참, 이 양반은 연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타 아닌 스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타가 좋은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막무가내식, 아주 무도하기 짝이 없는. 제가 가끔 말합니다마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파괴시키려는 이 정청래라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대법원장,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서 선거 개입을 했다. 대선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며칠 전까지 그랬었죠. 잠잠하다 했더니 다시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거취를 결단하는 것만이 서로 명예도 지키고 사는 길이다. 정청래는 이어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선의 개표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다. 이거 찌라시 같은 전혀 가짜 뉴스를 들이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계속해서 지금 오만방자하게 망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이 시점에서 그까지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 이런 막말 그런 궤변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 무도한 정 대표 마침내 속내를 드러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또 무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맹비난하면서 대선 개입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개입했다. 정황이 있다. 정황이 있긴 뭐가 있어요. 에? 소영교회 그 찌라시 같은 가짜 제보를 가지고 증거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가짜 제보를 가지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는지. 사실이요, 1심에서 유죄 받았죠? 이재명 대통령.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그야말로 환호성을 올리면서 마치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좋아서 환호했죠. 그러다가 3심에서 12명의 재판관들에 의해서 2명만 제외하고 10명이 이건 유죄다 말이야. 2심 고등법원 무죄를 깨고 파기환송을 했어요. 근데 마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파기환송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10명의 재판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회유를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로 하라고 파기환송하라고 일일이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3심에서 파기환송이 나오다 보니까 입에 거품을 품고 대선 개입을 했느니 안 했느니 억지 춘향으로 사퇴하라고 이럽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한 점이 눈을 수십 번 씻겨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청래가 또 무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퇴를 하는 거예요? 정청래 씨, 무슨 근거로 저 대법원장 보고 사퇴하라는 겁니까? 예? 그 찌라시 같은 가짜 제보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사퇴하라고? 만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이라고 당신들이 주장한다면은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4월 22일 우리가 선고를 4월 20일 날 할 것이니까 대비하라고. 그때 당신들 뭐라고 그래? 아무 소리도 안 했잖아. 누구 한 사람 나서면서 4월 20일 선고를 한다고 항의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다가 파기환송이 되니까 그때 가서야 대선 개입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말하자면은 2심에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3심에서도 무죄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예상을 뒤엎고서 파기환송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웬 벼락이냐 말이야. 해가지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가짜 뉴스, 찌라시 같은 뉴스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했다. 어찌됐든 간에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87년도인가요? 89년도 미 대사관을 점거하면서 폭탄을 투척해서 미수로 끝났죠. 그래서 미수 방화범으로 감옥살이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국회의원 5선 급기야는 당대표까지 하고 이렇게 반장 무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와싱턴 소리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How can I convince you to something?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Got two good reasons, and it's you and